안녕하십니까, 이시연입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이게 모두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상당히 당황스럽고 초창기에는 우리가 혼란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 고맙게도 이제 차츰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의들도 이 코로나19의 정체가 상당히 많이 이제 밝혀져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지침이 이제 확실해진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같습니다. 우선 이것은 접촉성 전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의료진의 부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손을 그러니까 깨끗이 자주 잘 씻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크게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정리가 된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접촉성 전염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가면은 이제 틀림없이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도 어디서 어떻게 전염이 됐는지도 모르고 경로가 분명치가 않은 이런 경우도 많이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게 이 코로나19의 특징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전염성은 굉장히 강하지만 그러나 또 이게 우리 몸에 치명적인 이런 피해를 주는 경우는 또 극히 다른 질환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겁을 벌벌 내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다. 우리가 조심할 것을 하고 그 대신에 정말 내가 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당당한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병은요, 거의 한 80%가 경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증 환자들은, 좀, 이 병원이, 당장 이제 병상이 부족하니까 병원이 아닌 시설에 입원을 하게 되고, 또 병원이 아니니까 또 환자도 불편하지만 더 불편한 것은 의료진들입니다. 병원에는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딱딱 시설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의료진의 불편도 여러분이 좀 잘 참작을 하셔서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런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고맙게도 참 불행 중 다행이죠. 우리가 이 경증 환자들은요, 감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럽니다. 감기와는요. 감기도 상기도 감염이다. 의학적으로는 감기라는 말은 쓰질 않습니다. 상기도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도 감염이 돼서 폐렴이 심해지면은 이제 되는 것이 문제니까 그 전 단계까지는 별로 큰 증상도 없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 병에 걸리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기는요, 1년에 이 호흡기 내과 전문의들 보고를 들으면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년 같으면 12월 한 달에 감기 환자가 여러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3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그게 이제 보통 감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참 걱정을 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막상 이게 독감입니다. 여러분, 이 독감은요,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12월 한 달만 하더라도 120만 명이 독감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통틀어서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자는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대충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별것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쪽이든지 이제 지병이 있거나 고령자거나 또 임산부 경우에는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조심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사실은 요거 하나만 보면은 그렇게 중한 이런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조심을 하고 우리가 정말 이 생활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옳게 잘하면은 이것은 별 탈 없이 무사히 넘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의들의 자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병원이 아닌 시설에도 우리 환자들이 우선 급하니까 우리가 입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같지가 않죠. 시설이 불편하고 또 사실은 환자들도 불편하지만 더 불편한 것은 의료진들입니다. 의료진들은 병원이라면은 딱 이게 모든 게 이제 딱 체계화됐고 질서가 딱 잡혀 있고 이 동선이 결정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잘 좀 협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것은요, 이게 그렇게 중증이 아니기에 정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불행 중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정말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봤습니다. 저는 뭐 전쟁을 2번이나 겪은 세대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전은 정말 참혹했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 전쟁이 가장 참혹했던 전사에도 그런 전쟁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때는 여러분 전쟁이라면은 이 적군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금 코로나는 이게 좀 사방의 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언제 나타나서 나를 침범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어서 더더구나 이것은 참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당국에서 또 주치의가 지시를 하면은 그래서 그 지시를 잘 따르고 불편하더라도 서로가 잘 참고 견디는 이런 정말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말 강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이 한국을 배우려고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주시의 대사입니다. 어떻게 저 가난한 나라가 여러분 특히 이제 한국전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이 몇 년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 한국의 발전상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믿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여러분 이 반도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전쟁이 잘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력, 남쪽에서 올라오는 세력, 이 세력이 항상 부딪히는 데가 세계 어디에도 반도 국가의 운명은 평탄치가 않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사실은 961번의 외침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부침은 있었죠. 그러나 가라앉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 민족의 저력을 우리가 정말 유감없이 발휘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서로 갈라져 들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단 유사시에는 정말 무섭게 단결하는 이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참 이 대구 경북의 그 사태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응원하고 또 의료진들도 정말 자원해서 달려가고 또 대구 경북 시민 자체들도 우리가 정말 경력을 스스로 경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위중한 시기에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함께
우리가 이 고통을 나누고 이걸 슬기롭게 넘어가자. 그런 이야기는 정말 우리는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품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국격은요, 그 나라가 비상시국에 처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왜? 비상시국에 처하면은 온 세계 사람들이 주시라고 있습니다. 저 나라는 어떻게 지금을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 우리가 모범이 되고, 와, 참 대한민국 국민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참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고, 여러분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이것은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면은 온 세계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야, 역시 한국은 지혜력이 있는 민족이구나. 그리고 정말 품격이 있는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잘해야지 정말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이런 장면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격이, 나라의 품격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방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면역력이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면역력은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그저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방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아주 취약합니다. 뭐 설마 내가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설마가 사람 죽인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우리는 별로 예방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뭐 설마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방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 시점에서 평소에 우리가 생활을 정말 규칙적으로 잘하고 면역력만 튼튼해졌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말 엄청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정말 예방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정말 면역력을 튼튼하게 했더라면 이 정도 바이러스쯤은 쉽게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아쉽고 그런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이 환자와 생활해도 어떨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증상이 없어도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환자다고 생각했으면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격리도 하고 또 같이 있는 사람들도 조심을 하고 가급적이면 정말 최소한의 2m 거리는 유지를 하고 이렇게 지냈어야 될 텐데 모르는 겁니다. 본인은요. 그게 사실 죄도 없죠. 이게 모르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도 전염이 된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도 보면은 여러분, 같은 가족이라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이게 바로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면역이 튼튼하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저는 그저 예방의학을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우리 국민이 너무 예방에 대해서 무심하구나 하는 생각이, 섭섭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학은 두 갈래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치병의학이라 그럽니다. 병이 나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이거 이제 현대의학을 중심으로 한 병원인, 거기다 우리 한의학은 또 독립적으로 이 발전을 해 나가면서 사실은 이런 치명의학은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예방의학입니다. 예방의학은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참 미안하죠. 우리 의료인들도 이런 예방의보다는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환자 치료하기가 급급하고, 그래서 예방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방은요, 우리는 흔히 그냥 병이 안 걸리게 하는 것이 예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1차 예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병이 아예 안 걸리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예방이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2차 예방은 뭐냐? 이 사람에게 조그만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이 문제가 큰 병으로 발전이 되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 그 상태에서 끝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2차 예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예 안 걸린 사람은 1차 예방이 잘 된 사람이죠. 그러나 걸려도 아주 가볍게 경증으로 이렇게 된 사람을 우리는 2차 예방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병으로 옮겨가지 않게, 중병으로 옮겨가지 않게 우리가 예방하는 것을 우리가 2차 예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3차 예방은 병이 됐습니다. 당뇨병이다, 고혈압이다, 혹은 또 이번에 이 정말 코로나19도 굉장히 중증으로 돼서 폐렴이 와서 아주 위급한 환자가 됐다. 이제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게 폐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폐렴으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에서 이걸 우리가 잘 예방을 하고, 또 정말 더 이상 복합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을 우리가 3차 예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로 말하면 지금 병원에 중증 환자로 분류돼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방이라는 것은 이 단순히 병에 안 걸리는 것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말 1차, 2차, 3차 전체적인 예방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우리에게는 정말 튼튼한 면역력이 생깁니다. 예방만 잘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튼튼한 방어 체력을 타고났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균이 침범한다거나 외부에 어떤 병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걸리지 않게, 병이 되지 않게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방어 체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혹은 또 자연 치유력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은 그게 절로 낫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것은 이제 되게 타고나는 겁니다. 이 방어 체력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항상성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외부 환경이 어떻게 됐든 우리는 항상 우리 몸 컨디션은 일정해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 체온은 대개 한 6도에서 37도 사이에 유지가 되는 게 이게 건강 체온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땀을 흘리죠.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내부의 체온이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혹은 또 겨울에 추우면 몸을 부르르 떨어서 체온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갖자. 이게 이제 항상성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성이 무너지면 여러분 정말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되죠.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에
혈당치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이 모든 게 항상 건강한 상태로 조율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조직 재생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치죠. 여러분, 다치면은 피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한참 있으면 피가 멎어요. 그리고 딱지가 않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딱지가 떨어지고 거기 흉터가 생깁니다. 근데 그 흉터도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없어지고 원상복구가 됩니다. 이걸 누가 치료하느냐? 여러분, 의사가 약을 바르고 꿰 매고 하는 것은 치료가 잘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는 치료자가 아닙니다. 치료는 누가 하느냐? 우리 몸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주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의사를 100% 다 믿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이 잘 발동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내 몸 컨디션을 잘 다듬고 또 작은 신호에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듣고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이런 면역력,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는 힘, 이게 제일 강한 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면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침 속에도 면역력이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이 백혈구 속에는 면역력이 굉장히 강한 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어떤 균이 침범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백혈구에서 내보내는 이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 바이러스에는 누구를 내보내야 되느냐? 임파구란 놈을 내보내야 됩니다. 백혈구 중에서 임파구가 있습니다. 이놈이 바이러스하고 싸움을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이 임파구도 종류가 물론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임파구는 평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다거나 무슨 비상시에 이제 이게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다. 그럴 때는 이제 임파구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 임파구는 바로 전쟁에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이 우리 흉선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가슴섬, 이 한복판이죠. 여기서 훈련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투병으로 만들어서 그러고 내보내야 되니까 약간 시간이 걸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소위 이 바이러스의 힘과 그 다음에는 이 임파구의 힘, 이 두 개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임파구 힘이 더 세면 이 바이러스는 병을 못 줍니다. 그 대신에 임파구가 너무 약하고 바이러스가 너무 강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이런 병에 걸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에도 한 5,000개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정상적으로도. 그런데도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NK세포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름이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NK세포와 이 암세포가 서로 싸우는데 누가 강하냐에 따라서 암이 발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평소에 잘 갖고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이제 이런 코로나가 유행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고령자라든가 또 지병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면역력이 낮아서 그런 병이 걸리는데 이 병에 걸리면 면역력이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말 면역력을 증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주사 한 방 팍 맞으면 면역이 팍 올라간다든가, 뭐 특정 음식을 먹으면 면역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천천히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올리는 일보다는 면역력을 그나마 있는 것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은 보면은 제가 그저 전문의로 입장에서 보면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낙천적입니다. 뭘 믿고 도대체 저러는지. 여러분, 지금 건강의 정보는 뭐 넘치고 넘칩니다. 뭐 어느 TV고 어느 신문 기사고 보면은 건강에 대한 기사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막상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걱정을 했던 게 우리가 예방에 대한 개념이 너무 소홀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예방, 특히 면역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길이 바로 또 예방력을 튼튼히 하는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 이 어느 한 가지만으로 물론 이 예방력이 튼튼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총체적인 이 우리 생활 습관 전부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잘한다고 예방력이, 면역력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평소에 우리 생활에 별것도 아니게 지나가는 데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만 꼭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체온 관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체온은 6도 5분에서 37도 정도가 건강 체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집니다. 병이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들면 감기를 왜 걸리느냐? 우리가 추위에 한번 노출이 되면 감기가 걸립니다. 요즘도 방송에서 그러죠? 아침, 저녁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가 추위에 노출이 되면은 그게 이제 감기가 걸립니다. 왜? 추위에 노출되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내가 그랬죠? 면역력이 30%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6배 더 높아진다 하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열이 나는 것은요, 감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게 아니고 감기를 고치기 위해서 열이 나는 겁니다. 감기를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기는 내가 체온이 떨어져서 걸렸으니까 이걸 체온을 다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감기에 걸렸다고 함부로 해열제를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는 몸을 좀 따뜻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 뭐 냉장고에 있는 물도 시원하다고 그냥 벌컥벌컥 들이키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물은 6도씨입니다. 그 물을 내가 그냥 마시면 우리 위장은 37도예요. 여러분, 위장이 좋아하겠습니까? 6도씨의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위장이 놀랍니다. 그래서 위경련이 오는 겁니다. 찬물을 마시면. 그 다음에 토하는 사람도 있고, 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설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찬물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물. 그것도 또 요즘은 보면은 가래 생과일이라든가 겨자라든가 이런 거를 먹으면은 굉장히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렇게 따뜻한 차를 먹도록 그렇게 좀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옷도 좀 따뜻히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병원은요. 그러면은 이 주치의가 이 환기를 자주 해야 됩니다. 환기란 말로 춥죠. 그럴 때 또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따뜻하게 입어서 땀이 나면은 그게 또 나중에 몸을 식히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얇은 옷을 여러 겹게 입었다가
그때 사정에 따라서 벗고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편이 되면은 이 반신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이 몸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정말 온몸에 정말 열기가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형편이 된다면 이 반신욕도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 적절한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참 고맙게도, 정말 비운동자이나 또 한강변에 또 산에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걷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를 앓고 있을 때는요, 가급적 추위에 노출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추운데 아침적으로 요즘 아직은 굉장히 차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억지로 밖에 나가지 마시고 실내에서 하는 운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에서 적당히 너무 힘들게 앞니를 깨물고 억지로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몸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 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사뿐하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령 운동을 가볍게 하면은 우리 뇌 속에 여러 가지 활동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 자체가 우리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장에서 70% 만들고 뇌에서 30%를 만듭니다. 고로 뇌도 항상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한 이런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정말 가벼운 차림으로 한 20분만, 특히 신선한 태양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태양에 대한, 특히 이제 이 자외선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신선한 태양을 한 20분만 걸으면은, 여러분, 뭐 골다공증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정말 기분이 상쾌합니다. 휘파람이 절로 나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뇌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게 호르몬이죠. 이 세로토닌은 굉장히 기분을 상쾌하게, 사람을 행복할 때 우리가 뇌 속에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 상태를 우리가 힐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행복이다 그런 말 쓰고, 우리 마음이 제일 편안해질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정장을 잘해야 됩니다. 장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70%가 장에서 면역력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장이 정말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정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요, 피해야 할 음식이 많습니다. 요즘 보통 패스트푸드라든가 우리가 흔히 정크푸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뭐 정말 안 먹는 게 좋은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그걸 이제 좋아합니다. 이게 참 저로서는 이 걱정입니다. 이게 보면은요, 특히 이제 인공화학물이 섞인 것은 정말 이 면역력과는 상극입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한국 그 식당에 한 가지 불만이 뭐냐, 우리가 너무 단 거를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서 설탕을 제일 많이 먹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또 그리고 당뇨병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저는 이 건강 프로를 보면은 막 설탕을 막 통째로 막 집어넣어요. 맛이야 좋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맛의 중요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맵고 짜고 달고 이것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이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는 건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옛날에 이 건강식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밥상만큼 건강한 것은 없습니다. 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가 이 소위 발효
음식들입니다.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그뿐입니까? 우리는 또 나물을 먹어도 생걸로 먹지 않고 이게 이제 삶아서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이제 이 면역력에 관한 한 이게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 야채는요, 생야채로 생걸로 그냥 먹는 것보다는 약간 삶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발효를 시킨 그런 야채라야지 여러분 야채 속에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은요, 동물하고 달라서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동물은 햇빛이 너무 강하면 그늘로 들어가면 되지만 식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그 열악한 환경에도 자기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속에 그 열악한 환경에 대항하기 위해서 방어 체력을 여러분 식물은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파이토 케미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 인간이 먹으면 그 식물이 자기 방어용으로 만든 이런 항면역소이라든가 항산화소이라든가 또 이런 항로화소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말 우리는 옛날부터라도 나물을 많이 먹는, 그래서 비빔밥도 정말 좋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정말 잘 먹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못 살았잖아요. 우리 역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어릴 적에는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말 절대 빈곤이 물러난 것은 올림픽을 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80년 후반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굶주리고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세계 최장수국이 됐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평균 82세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만큼 오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령 제 같은 제1세대, 이게 장수 제1세대입니다. 좀 창피하지만 제가. 그런데 이 세대가 그래도 건강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의 전통식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의 전통식을 정말 잘 먹어야지 이게 정말 한국식을, 요즘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은 자꾸 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서구식 문물에 따라가고 있는지 식성도 글로 자꾸 변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무척 안타깝고, 정말 우리가 좀 더 한국의 전통식 밥상에 대해서 정말 국민운동이라도 한번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과로를 피해야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면은 과로가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역력도 힘이에요. 이게 이제 병균과 싸우는 힘이니까 굉장히 큰 힘이 들어가는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면은요, 우리가 싸울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가 피곤하면은 우리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좀 고약한 이름입니다만은 이 에너지를 만드는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이 세포 속에 수백 개, 수천 개씩 들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피로하면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못 합니다. 이게 피로하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이 활성산소가 자기를 만들어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충분히 생산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효과적인 이런 정말 예방책을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될 정도로 피곤해지면은 에너지 생산을 못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면역력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숙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인들을
평소 생활에 제일 걱정스러운 점은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의 60%가 밤 12시에 잠자리 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정말 건강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적어도 10시부터는 자는 게 좋겠다. 늦어도 11시는 자야 되겠다. 왜? 여러분 요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요때 분비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 애들이 성장하는데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성장 호르몬이라 그러지만 애들이 성장이 끝나고 난 후에도 이 성장 호르몬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피로 회복을 요때 자야지 피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수면 전문가들은 첫잠 90분 이게 바로 우리 건강의 열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잠 90분을 우리가 정말 잘 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자야지 피로 회복에 최고로 효율적이고 또 면역력이라든가 항산화력이라든가 우리를 저 피부 대사를 젊게 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정말 신비스러운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여러분 수면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요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을 우리가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좀 그 시간에는 좀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아까 내가 그랬죠. 뇌에서 30%가 면역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뇌 컨디션을 갖게 되려면은 긍정적이라야 됩니다. 밝고 명랑하고 기분 좋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형편이 조금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재발이 되면 어떡하느냐 혹은 또 더 중증으로 넘어가면 어떡하느냐 또 이대로 가면 참 집에는 참 직장도 걱정 가정도 걱정 우리는 뭐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실은 이건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건 뭐 환자든 아니든 건강한 사람이든 다 우리는 정말 참 걱정거리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조상 중에 우리 조상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저는 요즘 우리 한국 사람에게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한마디를 하라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대천명이라 하늘의 운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예방에 대한 것, 면역에 대한 것, 또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접촉을 하지 마라. 많은 사람인데 가지 마라. 그리고 정말 참 우리가 손을 자주 씻자. 뭐 이런 걸 다 완벽하게 하고 자,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제 더 할 것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는 태도가 우리가 면역력을 튼튼히 하는데 큰 몫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 저는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이면 20%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 100세 노인이 몇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18년도 이 계산에 의하면 17,000명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엄청 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건강한 100세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100세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정말 좋은 씨앗을 타고났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먹는 음식이 참 건강식이라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건강하게 백세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의사들은요, 장수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장수보다는 건강 장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수를 하려면은 건강하게 장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이 장수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자, 그때는 건강을 위해서는 이번에 이것이 참 좋은 계기가 돼서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별로 무심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하고 있는 습관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생활 습관을 내가 좀 개선을 하고 바꾸면은 이거야말로 건강 100세를 맞을 수 있는 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강조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는요 80을 넘었으면 90을 안팎에 내면은 이게 암이다, 치매다, 혹은 또 지금까지 알아왔던 당뇨병, 고혈압이 나쁘게 되죠. 증상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환자입니다. 또 뭐 건강하다 그래도 정말 환자가 아니라도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 100세를 우리가 제2의 인생을 멋있게 살려면 정말 생활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하셔서 평소에 면역력을 튼튼히 하고 예방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줄 수 있도록 되면은 요번에 이 기회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읍시다.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우리가 정말 배려를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정말 우리는 이 지구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건투하십시오. 잘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